주변에 생각보다 백반증 환자가 꽤 많습니다. 20대 미만, 아주 어린 나이에 생기는 백반증도 있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에도 생기고요. 어느 연령대든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백반증은 원래 갑자기 시작되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이에요. 그야말로 쥐약 같은 거죠. 비쌀 것 같다. 치료비가 조정된다. 모든 환자를 적용해 주는 건 아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소년 누군지 아시겠나요? 굉장히 귀여운 흑인 소년이죠.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누군지.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서 무대를 화려하게 누비던 마이클 잭슨은 백인이잖아요. 이렇게 원래 흑인이었던 마이클 잭슨의 피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피부색이 이렇게 180도 변했을까요? 마이클 잭슨은 백인이 되고 싶어서 피부를 탈색했다는 루머에 평생 동안 시달리면서 살았었는데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사실 마이클 잭슨은 백반증이라는 피부병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은 누구에게나 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또 여기저기 번질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대석에 백반증 전문가이신 배정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배정민 원장님은 제가 전공이었던 15년 전에 저희 대학병원 교수님으로 계시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백반증 환자만 진료를 해오신 백반증 전문가이신데요. 오늘 백반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제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정민입니다. 사실 이 백반증이 아토피처럼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누구한테나 생길 수가 있는 게 맞나요? 네. 백반증은 유병률이 0.5에서 2% 정도로 봐요. 대략 100명 중에 1명은 생길 수 있는 병이죠. 작다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결코 작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주변에 생각보다 백반증 환자가 꽤 많습니다. 20대 미만, 아주 어린 나이에 생기는 백반증도 있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에도 생기고요. 어느 연령대든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생겼다고 당황하시는데 백반증은 원래 갑자기 시작되고 또 저나 선생님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아까 아이들도 생긴다고 하셨는데 몇 세 정도 아이들부터 이게 생기나요? 많이 보기로는 6살에서 10살 전후부터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아주 어린 애들은 생후 4개월, 6개월 때 오기도 해요. 많지는 않지만 아주 일찍 시작하는 백반증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학동기 전후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갈 나이쯤부터 많이 생기나 봐요. 네. 근데 사실 마이클 잭슨은 원래 흑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예 나중에 백인처럼 이렇게 변했는데 백반증이라는 거에 걸리면 누구나 그렇게 다 변하는 건가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좀 백반증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범발형 백반증 환자였고요. 자서전을 보면 본인이 백반증을 처음 인지한 건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조직검사로 백반증 확진을 받은 것은 27세 무렵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손끝에 백반증이 보여요. 본인이 인지하기도 전에 진단받기도 훨씬 전이죠. 이후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백반증이 전신으로 점차 번져나갔죠. 그러면 마이클 잭슨처럼 백반증이 이렇게 한번 생기면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백반증은 생기고 더 번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백반증은 한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번지기도 하고 또 어떤 백반증은 처음부터 급격하게 번지면서 시작하기도 해요. 이 마이클 잭슨의 경우는 아주 이른 나이에 시작해서 활동하는 내내 꾸준히 번졌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마이클 잭슨 하면 이제 댄스잖아요. 과격한 안무를 추다 보면 팔꿈치나 손, 발가락 같은 물리적으로 마찰되는 부분에 백반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쾌분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 한창 때 펩시콜라 광고 촬영을 하다가 불똥이 떨어져요. 두피에 이제 화상을 입게 되는데 이미 진행 중이던 백반증이 이 화상과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전신으로 급격히 가속화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인 마찰, 상처, 화상, 그리고 외상, 수술 같은 물리적 자극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백반증을 진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마이클 잭슨은 전신에 백반증이 번져서 백인처럼 된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백반증이 아주 많이 번져서 전신의 80% 혹은 90% 이상 번지게 되면 번발형 백반증이라고 하는데 전신의 백반증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온몸의 색이 또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한 10% 20%는 남아있죠. 근데 그게 남아있는 게 주로 얼굴 같은 데 남아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치료로 회복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이제 피부과 주치 선생님이 백반증을 치료하는 대신에 10% 남아있는 자기 색깔을 그냥 없애버리자. 이제 탈색 치료를 권했었고, 그래서 얼룩덜룩 남아있던 피부색을 지워서 결국은 전신이 한 가지 톤으로 하얀 그런 피부가 된 거죠. 너무 많이 번져서 남아있는 피부색이 너무 적으니까 그걸 없애버린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하얗게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클 잭슨이 지금 시대에 살았더라면, 굉장히 옛날 사람이잖아요. 수십 년 전에. 근데 요즘에 살았더라면 원래 자기 피부 색깔을 하얗게 되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어느 시기에 치료를 시작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이클 잭슨이 아주 이른 시기에 치료를 시작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번발형으로 진행하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치료를 빨리 했다면? 네, 그때 번지는 걸 멈추고 또 번진 부분을 채우고 관리하고 백반증이 완전히 뭐 완치가 되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마 눈에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보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마이클 잭슨이 활동하던 게 벌써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백반증 치료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고 백반증 치료해본 경험도 많지 않았고 치료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치료 방법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그 백반증이 있는 모델? 되게 화려한 여자 모델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위니 할로우라는 모델이더라고요. 이분은 백반증이 맞는 거죠? 어떤 케이스예요? 위니 할로우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죠. 백반증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백반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위니 할로우의 백반증을 보면 주로 이제 팔이랑 이런 데 마찰이 되는 부분에 주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얼굴에서도 보면 눈, 코, 입 주변으로 백반증이 번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많이 만지는 부위인 거죠? 손으로 많이 비비거나 문대거나 물리적으로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부분, 이렇게 물리적 마찰이 반복되는 부분에 백반증이 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일반적인 보통형 백반증이라고 불러요. 보통형 백반증. 가장 흔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마이클 잭슨도 처음에는 보통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기가 넘고 나서 전신적으로 번지는 번발형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 물론 위니 할로우도 초기 사진을 보면 지금에 비해서는 백반증이 적어요. 활동하면서 조금씩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점점 번지고 있는 거네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잘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 위니 할로우라는 분이 백반증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장님한테 찾아간다라고 하면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이기는 해요. 보통형 백반증. 보통형 백반증이? 근데 그 보통형 백반증 중에서도 진행이 조금 적은 환자가 있고 많이 된 환자가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 좀 진행이 더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얼굴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얼굴은? 근데 얼굴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이 보통형 백반증이 피부색이 하얗게 빠졌어도 그 밑에 솜털은 검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검은 솜털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되살리면 피부색이 회복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몸에 비해서 솜털이 굉장히 조밀하게 발달해 있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반응이 다른 데보다 좀 좋은 편이죠. 얼굴은 치료가 잘 되는군요. 잘 되는 편이죠. 다만 이제 손이랑 발 이런 데는 솜털 자체가 워낙 드물어요. 워낙 적고 또 무릎, 팔꿈치 같은 경우는 또 반복적으로 물리적 마찰이 계속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치료가 어려운 게 맞고요. 그래서 아마 부위마다 다른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번 이제 마찰되는 부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아까 뭐 팔꿈치라든지 무릎 뭐 이런데 얼굴에서도 많이 만지는 부위, 그런 부위들이 잘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우리 옆에 피부 세포에 붙어 있어요. 붙어서 항상 유지되고 있죠. 근데 이 부착하는 단백질이 백반증 환자들은 좀 약하게 태어나요. 붙여주는 단백질 자체가 약하다. 부착 단백질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소실이 되는 거죠. 잘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죠. 많이 부딪히면 더 쉽게 떨어져 나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떨어져 나가다 보면 재생이 어느 순간 되지 않고 그럼 그 자리가 백반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물리적으로 부딪히거나 마찰이 되거나 이런 부위에 잘 생기고 잘 번진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백반증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는 어떻게 해요? 뭐 약을 먹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엑시머 레이저와 전신 자외선 치료예요. 둘 다 자외선 파장을 이용하는 치료인데 우리가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 피부를 보호하려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여러 물질들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더 열심히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들을 만들어내고 피부가 타게 되죠. 근데 백반증은 지금 피부 색소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솜털에 있는 멜라닌 세포들을 자극을 해요. 솜털에 남아있는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올라오면 치료 초기에는 백반증 부위에 점처럼 보여요. 색깔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네네네. 조금씩 커지고 융합이 되면서 자기 색깔로 차는 거죠. 색깔이 다시 자기 색깔로 돌아오는 거네요.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백반증 때문에 하얗게 된 피부에 뭔가 레이저를 쏘면 이게 다시 피부 색깔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레이저라고 하면 좀 약간 비쌀 것 같다. 그리고 치료비가 좀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반증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네, 모든 환자를 적용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얼굴과 목 그리고 손이나 팔 그리고 무릎 아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노출되는 부위의 백반증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몸 안쪽에 비노출 부위라고 하더라도 노출 부위와 이어지는 그런 병변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다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백반증은 이게 한 번 생기면 치료 과정이 그렇게 막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반증을 그냥 아예 안 생기게 또는 생겼더라도 번지지 않게 뭔가 예방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 백반증의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발생을 합니다. 백반증 환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또 백반증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75%예요. 안 생길 가능성이 실수. 네, 안 생길 가능성이 75%예요. 이 연구는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이 백반증이 생기고 다른 쌍둥이가 백반증이 생길 가능성이 4명 중에 1명에 불과해요. 유전자가 똑같은데 한 명이 백반증이 있으면 이 사람도 100%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있을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유전자 같아도 누군가 생기고 누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해요.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몸 안에 활성산소가 생겨서 해로운 작용을 하는데 이게 백반증 발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선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이 백반증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활성산소가 원래 생겨요. 하지만 그걸 항산화 물질들이 계속 없애주고 있죠. 없애주고 있는데 그게 부족한 경우에도 백반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산화 능력이 풍부한 과일, 야채, 채소나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백반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백반증이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것 때문에 악화될 수 있는데 그 산화적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게 항산화제고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가 포함된 어떤 종합 비타민 아니면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흡연이에요. 담배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확 증폭시키기 때문에 백반증에는 그야말로 쥐약 같은 거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자외선을 보면 피부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해야 된다. 선크림 같은 거 잘 바르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그 배우 구성환 씨도 백반증이 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백반증 모양이 좀 특이해 보이던데요. 그 구성환 씨 얼굴을 보면 얼굴 한쪽 편으로 백반증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부위에 눈썹도 하얗게 변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이클 잭슨이나 위니 할로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백반증이에요. 분절형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분절형 백반증. 네. 몸의 한쪽 분절을 따라 진행한다는 뜻이고 주로 10살 전후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쪽에 생겨서 확 번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면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특이하네요. 한쪽에만 생기고 어릴 때 자주 생기고 갑자기 번지고 그렇네요. 한쪽 생기는 걸 봤을 때는 날 때부터 그쪽 분절의 세포가 좀 약하게 태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보통형 백반증보다는 치료가 조금 까다롭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형 백반증은 뭐 마이클 잭슨이나 위니 할로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근데 분절형 백반증은 급격히 번지다가 멈춰요. 어느 순간. 네. 그리고 한번 멈추면 안정화되면 재발률이 한 20% 미만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또 관리가 쉬운 면도 있어요. 일반적인 백반증처럼 계속 무작정 번지지 않는다. 근데 방금 분절형 백반증은 치료가 좀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치료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엑시머 레이저나 자외선 치료할 때 그 솜털이 검게 남아 있으면 치료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분절형 백반증은 아주 초기부터 솜털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걸 백모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이 백모가 먼저 나타나기도 해요. 피부보다. 네, 그만큼 깊이부터 자가면역 반응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엑시머 레이저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백반증이 더 번지지 않고 멈춘 다음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백반증도 수술을 하나요?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마취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은 국소 마취, 치과 치료하는 것처럼 주사 마취하고 진행을 하고요. 예전에는 피부 이식을 했어요. 피부 이식? 백반증 부위의 피부를 벗겨내고 정상 부위의 피부를 떼어서 자기 피부를 붙여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통증도 있고 회복하는 데도 꽤 오래 걸렸죠. 최근에는 미세 펀치 이식술이 백반증 수술의 또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정상 피부에서 아주 미세한 펀치로 작은 피부 조직들을 떼어내서 마치 모내기 하는 것처럼 백반증 부위에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피부 전체를 벗겨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매우 빠릅니다. 게다가 이 수술 역시 노출 부위의 백반증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백반증 치료는 레이저 치료랑 수술 치료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백반증을 치료하는 먹는 약? 뭐 이런 건 없어요? 백반증은 오랫동안 새로운 약 소식이 없었던 분야예요. 아직까지 먹는 약으로 허가를 받은 약이 없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백반증 임상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약들이 백반증에 좋은 효과를 내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 중 몇 가지는 국내에도 곧 들어올 것 같아서 뭐 저도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새로운 약들에 대해서는 국내 들어오고 나서 기회가 되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증 환자들이 정말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먹는 약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백반증이라는 피부병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마이클 잭슨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백반증 때문에 평생 정말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또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걸로 알려져 있죠. 이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백반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